설레는 마음만큼이나 우리 아가를 위한 준비물 목록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태아보험, 혹시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막막한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잠시만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고요. 이 영상 하나면 태아보험 100점 만점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마음 편히 우리 아가를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아빠로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기대감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까지 그 모든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수없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셨던 태아보험, 이제 제가 내 아이의 보험이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쌓았던 모든 노하우와 최신 정보, 실제 보험금 청구 경험까지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아보험은 6가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도 태아보험 가입엔 실패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태아보험이란 무엇인지,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두 번째는 가입 시기는 언제가 좋은 건지, 세 번째는 만기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번째는 태아 실비보험이란 무엇인지, 다섯 번째는 산모 특약이란 무엇인지, 여섯 번째 필수 특약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 내용만 제대로 알면 태아보험을 마스터 가능하신데요. 먼저 태아보험 꼭 가입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전년도보다 상승했고요. 과거 30세 미만일 때와 비교하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8,100명이 감소하였고 30대 후반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10년 전 대비 2.5kg 미만 저체중아 비중이 무려 1.4배 증가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7주 미만 출생아 비중은 9.9%인데 10년 전 대비 1.5배나 증가를 했죠. 37주 미만 모의 평균 연령은 34.4세이고 37주에서 41주 평균 연령은 33.5세보다 0.9세가 많습니다. 서울 같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출산 연령이 무려 34.6세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고령 산모 비중이 더 높다는 뜻이니 출생 시 발생하는 저체중아 및 조산아 등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를 들어간다든지 황달에 있다든지 하면 추후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 돼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선 보장을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태아 시기 때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정확한 명칭이 어린이 보험인 건데 어린이 보험에 선천적인 질환 등에 대비 가능한 태아 특약을 구성해 가입하다 보니 태아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태어나서 어린이 보험을 또 가입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애초에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개념이니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통계 자료로도 보여드렸지만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출산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아마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나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 소중한 아이가 혹시 아프게 돼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태아보험으로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첫째 아이도 태아보험으로 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태아보험의 가입 목적 자체가 어떠한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지 알 수가 없고 출생 직후부터 이런저런 질병들로 인해서 병원을 가시게 되다 보니 면역 체계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좋은 가입 시기는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신 10주에서 20주 사이에 초음파 검사, 혈액 채취, 위험도 계산,
최종 검사 등을 통해 태아에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신경과 결선 등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다운 증후군이 있다면 특징적인 외모와 정신지체가 나타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짧고 눈, 코, 입이 작고 키가 작고 지능이 낮다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어머니의 출산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35세 산모에게서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250분의 1이고 40세 산모면 70분의 1, 45세 산모는 20분의 1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 태아보험 가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을 하시고 이미 하셨다고 해도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는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기를 놓치셨더라도 태아 시기의 위험을 대비 가능한 핵심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때까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런 시기도 놓쳤다라고 하시면은 뇌성마비 특약, 어린이 심장 특약, 선천 이상 수술, 특정 선천 이상, 선천 이상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저체중아 입원, 장애 출산 등 이렇게 태아보험의 핵심 특약을 놓치게 되지만 그래도 그 외 나머지 특약들은 전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태어나기 전까진 준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태아보험의 만기 설정입니다.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입해야 하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먼저 100세 만기 태아보험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세 평생 보장이라는 거고요. 암, 뇌, 심장질환 등 성인 때 중요한 진단비, 수술비 등 처음부터 100세까지 고정으로 보장받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저렴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러니 저렴한 보험료로 만기를 길게 가입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어릴 때 가입해서 고정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비갱신이면 20년 내고 100세 보장이니까 자녀가 20세 될 때까지만 납부를 하면 100세 쭉 보장을 받고 20년간 내는 금액도 동일하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유산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보험은 알아서 관리해 하고 계약자 납입자를 다 넘겨줬다가 자녀는 건강하다 보니까 보험의 중요성을 몰라서 연체되거나 해지되거나 이런 사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딱 20년 내주고 나면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평생 보장 자산으로 남게 되고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30세 만기 장점인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 부담이 확 낮아집니다. 동일 보장으로 30세 만기, 100세 만기랑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는 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보험 리모델링 시기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30세 시점에 새로운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셔도 되고 30세 만기 태아보험은 자녀가 30세 때 가입한 태아보험을 계약 전환을 해서 100세 만기로 늘리셔도 됩니다. 그럼 가입 시점의 요율로 산정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연장 시엔 병력 사항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셔도 되고 병력이 많아서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그냥 계약 전환을 해서 연장시켜도 되고 선택지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갱신형 특약 없이도 실속 있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30세 만기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갱신형 특약을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전부 다 비갱신으로 하셔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보장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태아보험의 가입 목적 자체가 출생 직후부터 성장 시기까지 탄탄히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저희 경우는 30세 만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게 가입을 했고요. 어차피 계약 전환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가 30세 시점에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무심사로 80세, 90세, 100세로 늘리는 게 가능하고 최초 가입 시점 보험 요율을 적용해주고 성인이 돼서 필요한 대부분의 특약들은 전환해서 만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길 거라는 걸 예측을 하셨을까요? 앞으로는 어떠한 질병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러한 질병이 생길 때마다 보험을 계속해서 가입을 한다. 많이 불편하겠죠. 현재도 암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암 관련 치료 보장 특약들이 중입자 보험이니 표적 치료 보험이니 암 주요 치료비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앞으로 암이라는 질병이 30년 뒤에 우리에게 치명적일지 아닐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미래는 알 수가 없고 과거에 좋다고 생각해서 가입한 보험들이 현재는 아무도 가입 안 하는 보험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니죠. 소비 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굳이 100세 만기형으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30세 만기로 가입을 해서 자녀가 30세 시점에 그 당시의 건강보험 트렌드와 그 당시 중해질 질병과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질병도 있을 거고 화폐 가치 변화로 인한 그 시대에 맞는 보험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100세 만기를 저렴하게 가입하려고 암을 1억이 아니라 2천, 3천으로 줄이고 뇌심장 진단비를 1,000만 원으로 줄이고 특약 개수를 이것저것 막 줄이고 하다 보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본질 자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만기로 탄탄하게 보장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네 번째는 태아 실비 보험인데요. 왜 굳이 태아 때부터 실비 보험을 가입하냐? 질문 주시곤 하는데 우선 태아 실비 보험은 출생 전 19,460원, 출생 후 29,530원, 출생 후 6년 지나면 한 6,000원대까지 내려가는데 굳이 태아 시기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선천성 뇌질환과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때문입니다. 해당 질환은 태아 때 가입한 실비가 아니라면 실비로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이고요. 해당 질환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태아 때 준비를 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태아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인큐베이터, 니큐 등 입원한 이력이 있거나 출생하면서 조사 및 신생아 뇌출혈이 있거나 황달이 있거나 이러한 병력들로 인해서 치료비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실비는 가입 거절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실비는 태아 때 가입하나 태어난 후 가입을 하시나 보장 내용은 모든 연령, 모든 상품 다 동일하기 때문에 꼭 태아 시기 때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산모 특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산모 특약의 종류는 20개 가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건 6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임신, 출산, 질환 입원비, 수술 특약부터 말씀드리면 조기 진통, 양수 파열, 입덧, 진통 및 분만 합병증, 산모장애, 임신 중독, 전치 태반 등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 분만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원 시엔 하루당 10,000원씩 받게 되고요. 의사의 소견으로 제왕절개 받을 수 있으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과거에 이미 제왕절개 이력이 있다면 거절되니까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임신 중독증 특약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하는데 20주 이전에 발견되면 만성 고혈압,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후 정상화되면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심한 경우 태아의 성장 부전과 태아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확정되면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태반 조기 분리 진단 담보는 산모의 나이, 고혈압, 출산 이력, 흡연력, 예전 병력, 임신 중독, 조기 양막 파열, 자궁 근종 등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심한 경우 태아 곤란증에 혈액 응고 장애도 동반돼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조기 박리가 되면 100만 원 받습니다.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특약은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때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니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하시면 보장을 못 받으시고 보험 나이 39세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 진단 담보는 전치 태반, 전치 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양수 과다증과 양수 과소증에 대해 30만 원 보장하니까 이렇게 산모 특약은 6가지 정도만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모 특약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고 선택 사항이고요. 받는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산모님이 건강하다면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태아보험 가입할 때 꼭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들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필수 특약 첫 번째는 3대 질환인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인데요. 왜냐하면 0세부터 14세까지 1위암이 백혈병입니다. 걸리게 되면 치료비도 문제인데 소중한 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두 분 중 한 분은 일을 그만두고 옆에서 케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소득 상실 리스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 관련 특약들은 꼭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1억,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 원으로 1위 백혈병, 2위 내밀 중추신경계암,
3위 비호지킨 림프종까지 1억 5천만 원으로 대비 가능하고요. 15세부터 64세 1위암은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사암을 최대로 구성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진단을까지 같이 구성해 주시는 이유는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재발 및 2차암 발생 확률도 존재해서 그런데 무려 7%에서 12%나 된다고 하니까 재진단암으로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뇌질환인데요. 이 부분은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비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에 대해 보장 가능하고요. 단순히 뇌혈관 진단비만 준비하시거나 뇌혈관 질환 원투만 준비한다면 2천만 원 곱하기 20%에서 400만 원 받고 끝이겠지만 이렇게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두 개를 같이 가입한다면 총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꼭 두 개를 가입하셔야 하고요.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 화혈성 진단비, 심혈관 질환 등 종류가 많지만 심장 쪽은 화혈성 진단비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0세부터 9세 부정맥 환자 2063명, 심부전 환자 100명이고요. 0세부터 9세 인구가 333만 2892명이니까 그럼 부정맥 심부전에 걸릴 확률은 0.06%입니다. 그런데 화혈성 진단비 보험료 506원, 심혈관 진단비 보험료 3,820원이니까 약 7.5배 비싼 건데 이 작은 확률 때문에 보험료를 비싸게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심장 쪽은 화혈성 진단비로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필수 특약은 입원 일당인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청구해드리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이고 성인분들과 다르게 아이들은 조금만 아프더라도 병원에 자주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상급 병실 1인실로 청구해드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비에서도 물론 입원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실비보험에선 하루 기준 상급 병실료 차액이 50%, 즉 하루 10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1인실 이용료가 30만 원이고 기존 병실 이용료가 5만 원이면 30 빼기 5만 원 하면 25만 원이죠. 상급 병실료 차액이 50%니까 12만 5천 원을 받는 건데 하루 10만 원 한도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20만 원을 부모님이 직접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 하루에 상급 병실료 1인실이 49만 8천 원이나 한다고 하고요. 해당 지역 동일 규모의 중간 금액은 47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비에서는 10만 원 받는 건데 37만 원을 내가 부담한다는 거죠. 11만 해도 370만 원이고요. 이러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입원비, 종합병원 1인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특약들을 같이 구성해서 저체중아 및 출산 이슈로 입원을 하게 되면 실비와 같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수 특약 세 번째는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질병수술비는 부위기 음낭수종, 대설증,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심방, 심실, 중격결손, 기타 선천기형 등 선천적인 질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고요. 6종 수술비에서 6종은 혀유착증까지 포함한 다발성 선천질환을 보장 가능하고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눈, 귀, 얼굴, 순환계통, 호흡기, 구순열 및 구개열, 소화계통, 생식기관, 비뇨계통, 근골격계통, 염색체 이상, 음낭수종 등의 선천 이상 등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 가능하고요.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핵심 이유에 속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빠져선 안 되겠죠. 다음 네 번째 필수 특약은 태아 특약입니다. 23주 이전까지 가입 가능한 특약들인데 먼저 뇌성마비의 경우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발생하는 운동 기능 장애를 총칭하는데요. 주된 증상은 운동 협응 능력, 자세 및 동작의 이상, 지연과 같은 운동 장애와 언어 장애, 정신 지체, 학습 장애, 경련, 감각 장애 같은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시 난산 혹은 분만증, 질식하면 아기에게 뇌손상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고요. 0세부터 9세 이하 4위에 해당하는 게 심장수술인데 어린이 심장수술 특약들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kg 이하로 출생해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3일째부터 하루당 5만 원 받을 수 있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도 꼭 구성을 해주시고요. 해당 특약과 그 외 다른 질병 입원 일당하고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장애 출생 특약은 다운 증후군,
무홍채증, 요도하약, 다지증, 합지증, 심장 중격 선천기형, 구개열, 구순열, 장애 선천기형 등 장애로 출생 시 보장 가능한 특약이므로 같이 구성하는 게 좋겠죠. 선천 변형 두상 특약은 두개골을 이루는 뼈들이 유합하는 과정이 너무 일찍 불완전하게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모양의 머리를 얘기하는 희귀 질환이고요. 이때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진통 및 분만, 합병증, 임신기간 및 태아 성장과 관련된 장애, 출산 외상, 출생 전후기의 특이한 감염, 심혈관 장애, 대사장애, 소화계통 장애, 체온 조절에 관련된 병태, 출산 전후기 기타 장애 등 출생 후 1년 내 1일 이상 입원하면 지급을 하고 질병 입원 일당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필수 특약들과 가성비 특약들로 잘 구성해 주신다면 태아보험은 34,490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실비는 출생 후 29,530원, 추후 6세 정도 되면 실비와 태아보험 두 개를 4만 원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불법 사은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태아보험 가입 시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과한 사은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3만 원 초과시 위법이고요. 그럼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예비 부모님과 자녀의 보험을 추후에도 꾸준히 관리해드려야 하는데 법을 어기게 된다면 담당자가 이미 관두고 없을 수가 있겠죠. 같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은품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추후 사고가 났을 때 누락된 보험금들은 없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줄 듬직한 담당자가 내 곁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제 고객님 중에선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받아서 보험금 분쟁이 있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도와드려서 보험금을 잘 받아가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술하신 것도 있으셨는데 그냥 잘 받았겠지 하고 넘어가셨지만 그 부분도 체크해서 미지급된 장애 출생 진단비와 입원비까지 체크해서 다 받아들였고요.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잘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사후 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셔야 추후에 후회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아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해드렸고요. 저는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제 아이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현명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는데요. 단순 주관적인 의견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객관적 자료와 수많은 베테랑 설계사들의 청구 사례 등 여러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제안사를 안내드리고 있다 보니 많은 예비 부모님들이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